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자기개발 동기부여 재테크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김작가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이고요. 최근에는 리치라는 이제 새로운 채널도 운영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부터 유명하다는 거를 느낀다기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는 거는 느끼죠. 근데 그걸 좀 덜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거의 평일에는 바깥에 이제 일과 시간 중에 거의 못 나가거든요. 이제 나가면 이제 보통 하루에 한 팀 정도는 알아보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 칠게요. 공무원이라 칠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근로, 사업소득, 투자소득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안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투자밖에 없죠. 왜냐?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가 두 개 한계에 부딪히냐면 이제 결국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 노동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임금이 있는 건데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성실성의 영역으로 24시간 내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해도 결국엔 한계값에 부딪히죠. 그 다음에 임금. 그럼 임금이라 친다면 임금도 한계까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두 개 부딪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임직원분들의 희망 연봉 임금 상승률이 한 7%대예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임금 상승률은 4%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다음 달에 연봉 인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연봉 인상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년이 지나야 돼요. 내 연봉이 4%밖에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연봉이 또 상승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양측 다 임금, 이 시간값과 노동 시간에서 다 제한값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공무원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다. 근데 그 구조에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좋든 싫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로 부동산이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저는 이제 부의 크기 1단계인데 1단계에서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날두 선수. 그분도 똑같이 노동시간은 제한일까지 부딪히겠죠. 그분이 뭐 24시간 동안 축구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지금 이 건물 전체 일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동층에 가셔서 연봉이 뭐 수천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몸값이 높은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임금이 낮다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은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내 연봉이 뭐 시작이 2천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일을 잘하면 연금 인상은 10%? 20%, 15%, 그 다음에 뭐 성과금을 줘. 그럼 그 회사는 연봉이 상승되면서 내가 경쟁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봉 인상률도 낮아. 그리고 애초 연봉 자체가 낮아.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난 투자는 잘 모르겠어. 그럼 이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뭐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단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 그런 건 세상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치열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치열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순간 치열해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엄청 이제 다 가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예전에 공모전이나 뭐 유튜브 할 때는 하루 세끼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늘 밥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런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거죠. 잠 잘 건 자고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밥도 안 먹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는 일반 사람 대비 뭔가 혜택이 높다는 거잖아요. 보상이.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한계선이라는 게 있겠죠.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어떤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 한계치를 뚫고 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한계치를 자주 뚫고 더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이게 돈이든 명성이든 권력이든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26살 때 첫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엄청 열심히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상이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 유튜브 누가 저한테 유튜브 하라고 시키겠어요. 너 지금 영상 왜 안 올리냐?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그 보상을 맛봤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계선을 한때 넘어선 분들, 그리고 그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 스스로 알고리즘이 열심히 잘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돈만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각자가 뭐 부자 기준이 뭐 여기 행복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상위 1%의 순자산이 29억이잖아요. 상위 1% 정도를 만약 부자라고 친다면 29억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부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경제적 자유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공개 뭐 정확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구독자 5만 대는 책의 수익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월 조회수 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얼마 받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 30살에 처음 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한 40배 정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대출 없이 서울에 집 샀습니다. 가장 바뀐 건 사실 경제적 자유인 거니까,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송 사무장님과 나중에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 있는 PD님들과 카페에 갈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무조건 돈이 들어갑니다. 술값이 나가든 밥값이 나가든 커피값이 나가든 뭐가 나가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본질은 송 사무장님과 지금 제가 둘이 있는 거, 제가 여자친구가 둘이 있는 그 순간, PD님과 둘이 있는 그 순간, 내 친구가 있는 그 두 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비본질적인 이 경제적으로 돈이 해결되지 못하는 뭐 술값 뭐 이런 게 있으면 본질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과 본질에 오히려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동생들 만났을 때 동생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서로 행복한 가운데 딱 본질적인 순간을 가지는 게 가장 크게 다른 게 아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잘 되면 30만 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의 구독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의 150만과 그 당시에 30만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유튜브에 처음 영상을 올린 거 2018년 10월 29일에 김작가TV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로 나중에 좀 잘 되면 한 10만, 30만 정도 생각하고, 사실은 유튜브로서 돈을 번다기보다 유튜브 채널이 좀 잘 되면 내가 책을 냈을 때, 저는 원래 본업이 작가니까 책의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좀 시작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는, 제가 작가니까 책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안 사주잖아요. 안 사주는 이유가 제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이미 시장 구조 자체가 책을 많이 안 사줘요. 연평균 제가 판매되는 부수랑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이 내는 책 건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책 한 권이 나오면 1년에 한 2,000권 정도 보통 팔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2,000권에다가 인쇄 곱하기 하잖아요. 그럼 작가가 1년 동안 그 책 한 권 내서 버는 평균 돈이 1,000만 원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게 책 한 권 내서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직업인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 돈으로는. 그래서 저는 시대가 이게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왔었고, 그러면 내가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아둥바둥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시대가 어쨌든 과거에는 콘텐츠가 텍스트밖에 없었으니까 책을 봤던 거고, 그게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로 왔고, 그 다음에 영상이 유튜브로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콘텐츠를 소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콘텐츠가 이미지와 영상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느끼고 지루하고 혼자 힘을 다 봐야 되니까 그걸 안 보게 된 거죠. 그 시청자들이, 소비자들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똑같이 소비하고 있는 게 영상이라면, 나는 작가란 직업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현 시대의 작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됐죠. 럭키책은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운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용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힘들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많은 분들한테 이 운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쓴 책이 럭키책이었습니다. 대부분 채널 2020년부터 만약에 유튜브를 한 사람이 있다면 2020년부터 2021년에 대체로 잘할 거예요. 21년부터 22년은 잘할 거고요. 그리고 22년부터 23년이 잘할 거겠죠. 근데 23년에 많은 재테크 채널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운이란 파도가 많이 지나갔거든요. 부동산도 힘들고 주식도 힘드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해도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 거죠. 그 운이 왔을 때는 언제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시장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도 좋았을 때 어떤 콘텐츠 올려도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왔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했느냐? 잘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전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 운을 타니까 조회수도 높아지고 구독자도 높아지면서 재테크의 열풍의 해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공과 부가 엄청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자주 예로 드린 게 이제 동해 서핑하면 이제 못 타시는 분들은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타시는 분들은 이제 해변가에 있죠. 이제 파도가 오잖아요. 누군가 잘 타는 분은 탁 올라타가지고 푹 탑니다. 못 타시는 분은 물에 탁 가라앉죠. 근데 저는 이 파도가 운이라고 친다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바다에도 못 나갑니다.
내가 운 탈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유튜브 시대, 재테크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하나도 모르는데 뛰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갔다 하더라도 재테크 열풍이 불었을 때 모두가 똑같이 성장했을까요? 어떤 채널은 구독자 100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채널은 10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채널은 그냥 유튜브를 적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되는 서퍼들은 그 파도를 굉장히 잘 타겠죠. 근데 그 어떤 뛰어난 서퍼도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퍼는 그 오는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부자분들 몇십억, 뭐 100억 되신 분들이 지금도 다 부자인가요? 그분들 다 내 실력으로 됐다고 하신 분들은 기고만장하다가 밑으로 추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운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다 했는데 뭐 구독자들? 아니 내가 좋은 콘텐츠 많으니까 다 봐준 거 아니야? 뭐 무료로 보는 거잖아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겸손을 잃고 거만해지고 사람들은 떠날 건데, 여기서 운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진짜 세상에 운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잘 됐구나. 오늘 하루도 콘텐츠 만들 때 열심히 하고 촬영 장비 어떻게 하고 편집 어떻게 할지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이 체면치레의 겸손, 우리나라에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태도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부자분들 진짜 많이 만나봤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일반 사람들보다 행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행할 확률을 너무 줄여져 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90% 이상은 돈과 관련되어 있죠. 내가 어디 놀러 갈 때 1등석을 타냐? 이코노미 타냐? 비즈니스 타냐? 내가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돼지갈비 2인분 먹을까? 1인분 먹을까? 돈을 버는 거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잔악계로 너무 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절대 뭐 저보다 부자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경제적 자유나 부자나 그런 타이틀을 얻으셨는데 그 가운데 괜찮은 사람, 제가 세상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 인터뷰해봤는데 괜찮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괜찮은 사람을 앞으로도 만나고 싶고, 제 인생의 모토도 누군가가 딱 지인들 물어볼 거잖아요. 김 작가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뭐 재테크 유튜버고 한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 다 드린 것 같고, 여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본인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느낀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른 분 통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것들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또 앞으로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김작가TV와 리치 채널이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